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따봉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새롭게 2분기를 맞아가지고 2차 전지 이후로 인공지능 이후로 4차 산업, 미래산업 보고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된 지금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지금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들 보여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고 싶으신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주식 이 기업 딱 3년만 묻어두세요. 결국 부자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작년 50% 상승을 해서 사상 처음으로 매출 2조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 매출이 73% 급증을 했습니다. BMW 합작 3공장 건설이 유력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의 대세화를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사육파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얇은 배터리를 쓰였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뚱뚱한 배터리가 출시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배터리가 뚱뚱해지면 뚱뚱해질수록 양극재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양극재 기업들의 매출이라던가 배터리 자체적인 출력 같은 경우도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판가가 반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게임 체인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삼성 SDI 작년 사상 처음으로 매출 20조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요. 유럽에서만 8조 5천억의 매출을 냈고요. 전년 대비 지금 73% 급증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유럽 매출 비중 27%였고요. 작년 42%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중국 매출은 거의 마이너스 90% 없어지다시피 급감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매출의 성장세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성장세가 없음에도 삼성 SDI 상승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2017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다가 유럽 1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2공장 양산까지도 돌입을 했어요. 현재 지금 2조를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헝가리 쪽에다가 올해 하반기까지 헝가리 공장 총 생산 능력 전기차 100만 대 물량에 달하는 60기가와트시까지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BMW와 합작을 해서 1조에서 2조 정도 규모로 3공장 같은 경우도 설립이 예상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현재 각형 배터리와 함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가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도 BMW 그룹 지금 현재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BMW 같은 경우는 전동화의 공격적인 목표치입니다. 2026년까지 전체 판매 비중 중에 30%를 전기차를 팔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치를 발표를 했고요. 작년에 지금 BMW는 순수 전기차만 20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BMW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200조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포함을 해서 순수 전기차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20% 가까이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지금 순수 전기차 판매 비중을 3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부터 BMW는 순수 전기차 플랫폼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전기차 플랫폼이 도입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에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거기에다가 배터리를 채워놓고 이 파워트레인을 장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기차 플랫폼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같은 배터리다라고 하더라도 성능이 더 좋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기차 전용의 직관적인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들
사용자들이 굉장히 성능을 느낄 수가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BMW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협력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지금 목표입니다. BMW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이죠. 뭐 당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매출이 적자 10년 넘게 만에 지금 적자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90% 이상 영업이익이 증발을 하게 되는 굉장히 지금 이런 경기 침체 국면인데요. BMW 같은 경우는 1월에서 2월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 지금 1월달, 2월달이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 가지고 BMW가 전기차를 2배를 팔았는데 그것보다 2배가 지금 올해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3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잘 나갔었던 그런 이제 양산형 전기차의 가격이 비싸지고 그러면서 원래 이제 뭐 보조금을 잘 받지를 않았었던 프리미엄 전기차의 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전기차의 가격이 싸지고 상대적으로 양산형 전기차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전기차들이 싸지겠죠.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이런 프리미엄 전기차를 만들게 되게 되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BMW 같은 경우는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 전년 대비 60%의 고성장 목표치를 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폼팩터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전기차에게 들어가는 배터리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파우치형 그리고 네모나게 각형 그리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자적으로 이 파우치 배터리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파우치 배터리가 굉장히 프리미엄 배터리의 대명사가 됐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 각형 배터리라고 하던가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와 이 셀 메이커들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완성차 업체들마다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BMW나 테슬라나 벤츠나 각각의 회사들이 원하는 배터리 규격들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포함이 될 수가 있는 양극재들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자체적인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해당 폼팩터가 전용 제품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해당 완성차 업체 전용 제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공급 업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사이즈가 판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 공급 업체를 바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해당 배터리 업체가 가격을 슬쩍 올리게 되면은 이 공급 업체를 바꾸는 것보다 그냥 이 가격을 지불을 하는 게 싸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지금 올리는 판가를 수용을 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상력이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 사이즈를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판매 가격이 비싸게 되면은 다른 업체에게 가가지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게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협상력을 확보를 해줄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규격화가 된 배터리입니다. 파우치형이나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치별로 분리막이라고 하던가 양극, 음극을 쌓는 일명 그러니까 이제 분리막, 양극, 음극, 분리막, 양극, 음극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쌓아가지고 이거를 묶는 이런 그 공정이 바로 스태킹이라고 하는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태킹 공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일이 이런 전극들을 다 잘라줘야 되고 양극재들을 잘 잘라줘야 되고 이런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통형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거를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돌려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서 원통형 캔에다가 그냥 말아 가지고 넣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와인딩 공정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파우치형이나 각형 배터리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의 와인딩 공정 같은 경우는 생산 난이도가 단순하고요. 굉장히 지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오래된 방식이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배터리 수급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량의 배터리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느냐가 현재 지금 전기차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다? 이 원통형 배터리가 다른 이제 각형이나 파우치형 대비를 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장점이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생산성의 장점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소형 배터리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파우치형이나 각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중대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셀들이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뭐 쌓아 가지고 지금 이제 적층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각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름 강한 그런 이제 재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뭐 플라스틱 같은 게 이 외장재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뭐다? 구조적인 안정성이 없겠죠.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금속 캔 안에다가 양극, 분리막, 음극을 전부 다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로 지금 이제 묶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통형 배터리가 그러니까 이 금속 캔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그냥 자리를 잡게 되는 자체로서 대량으로 이거를 묶어 버리게 되면서 이 자체로서 캔이 지금 버텨주게 되면서 이 원통형 배터리를 쓰면서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셀 하나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 화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각형이나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타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 안에서 뭐 열과열이 발생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불이 탄다라고 하면은 금속 캔 자체가 니켈 도금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내화재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원통형 캔 자체가 화재를 전파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셀에서 열폭주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안에 있는 막 양극이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다 폭파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모듈과 이어주는 금속 와이어가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탁 하고 끊깁니다. 마치 뭐 전구나 이런 것들의 퓨즈가 탁 터지고 전원이 차단이 되는 것처럼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소형 배터리를 묶어 가지고 모듈로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딱 끊기면서 퓨즈 역할을 하면서 녹아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화재 전파에 있어 가지고 방지 역할이 원통형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가 만약에 화재 때문에 불량이 나 가지고 리콜이 떨어진다. 리콜 명령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셀메이커라고 하던가 그 전기차를 만든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규모의 리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네럴 모터스의 볼트 전기차 그쪽에서 이제 배터리 결함으로써 불이 나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리콜 비용으로 한 1조 원,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2조 원이라는 현찰이 그냥 나가버리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불량으로서 셀 메이커들이 굉장히 수조 원의 리콜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배터리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발생 가능한 비용을 확 천문학적인 비용을 딱 줄여버릴 수가 있는 굉장한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원통형의 채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로는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내세워 왔지만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각형 같은 경우는 뭐 원통형처럼 안정성 같은 경우도 좋아요. 대신에 원통형 대비해서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비싸요. 비교적으로 파우치형이나 원통형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같은 성능 대비해서 비싼 배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형이.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를 삼성 SDI 쪽에서 BMW의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를 지금 납품을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주력 고객사가 BMW가
굉장히 아무래도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였겠죠. 그러니까 이 주력 고객사인 BMW 같은 경우는 비싸고 성능 좋은 각형 배터리를 뭐 써줄 수가 있겠지만, 이 BMW 외에 다른 이제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 비싼 전기차 배터리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확장성이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이 각형의 단점이 있는데, 현재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전동공구, 무선 청소기 같은 이런 소형 배터리들을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왔습니다. 2000년 이후로 소형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삼성 SDI는 말레이시아 원통형 배터리 공장 라인을 증설을 했어요. 원통형 배터리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조 7천억을 추가 투자를 들어가가지고 해당 지금 라인 증설을 한 부분이 내년에 첫 양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국내 천안 공장에서 사육파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상반기에 지금 가동으로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 파일럿 라인의 수율이 잘 나온다. 그럼 양산 라인으로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또 매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유럽 헝가리 3공장 BMW와 협력을 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탑재를 할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너럴 모터스와 5조 규모 미국 합작 공장에도 각형 배터리와 함께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 예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단자에서부터 전극으로 전류가 흐르는 통로인 리드탭이라고 하는 부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제 뭐 여기가 플러스라고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난 지금 현재 전극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극이 통하는 통로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대각선으로 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통형 배터리의 지름이 두꺼워지려고 하면은 말아야 되는 전극의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전극이 흐르는 통로가 훨씬 더 대각선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두껍게 못 만든다. 여기서 더 두껍게 이게 전류가 흐르는 길이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배터리의 효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배터리가 이동을 하는 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당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출력 같은 경우도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긴 거리를 하면서 에너지가 소비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막 단락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다?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전극을 돌돌돌돌 말아내는 젤리롤 방식으로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원통형 금속 캔에다가 밀봉을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로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원통형 배터리의 지름이 두꺼워질수록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극의 이동 통로가 길어지게 되면서 이런 굉장히 큰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두껍게 만들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템리스 배터리 기술을 통해 가지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더 뚱뚱하게 만들 수가 있는 이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 원통형 배터리에 전극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게 이 지금 극 부분에 탭이라고 하는 부품이 지금 이제 달려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탭 리스, 그러니까 전극에 필요한 부분의 탭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달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동 거리가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 출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탭들을 이렇게 모아 놔가지고 이거를 말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탭들이 겹쳐지게 되면서 좀 막 무슨 꽃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겹쳐 있는, 이게 모든 것들이 안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탭들이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템리스 배터리 기술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5배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 현재 그 단위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같은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밀도가 5배가 높아진다. 대신에 가격은 반절 이상이나 줄일 수 있다라고 지금 이 테슬라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현재 삼성 SDI라고 하던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국내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 방금 보여드렸었던 테슬라가 신기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템리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화학적 기반은 그대로고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의 기술적인 개발일 뿐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테슬라의 템리스 배터리 같은 경우는 LFP 양극재가 쓰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로서 이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가 기술적인 한계를 딛고 뚱뚱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뚱뚱해진 배터리가 사이버 트럭 출시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게 되면은 기존의 승용차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배터리가 이 픽업 트럭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탱크같이 생긴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뭐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 엄청난 또 이윤들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뭐 전 세계 그런 대기자들이 몇십만 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출시만 제대로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다시 한번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원통형 배터리에 있어서 이 원통형 배터리가 굉장히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의 출력도 좋아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기술적인 개발로서 가격 같은 경우도 낮추게 되는 차세대 지금 원통형 배터리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방금 보여드렸었던 이 뚱뚱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기술적 난제를 극복을 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만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파나소닉도 지금 일본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뚱뚱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이 4680 물량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싹쓸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테슬라 말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 뚱뚱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 기업이 못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유리한 판가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468이 배터리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게 되면은 중국의 LFP 배터리보다 단위당 가격 같은 경우도 싸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능은 막 2배 가까이 좋아지게 되는데 단위당 가격이 더 싸지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런 이제 2차 전지 게임 체인저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쪽에 이 밸류체인 쪽으로 합류가 되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물량 같은 경우 전부 다 테슬라가 싹 쓸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중에 남아있는 원통형 배터리가 별로 없겠죠. 근데 기존의 이제 소형 배터리의 전통적인 1등이었었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없는 부족한 현상의 최대 수혜, 반발 수혜를 받게 되면서 삼성 SDI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는 올라가게 되면서 삼성 SDI가 판가 혜택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들어가게 되면서 절대적인 이런 매출치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테슬라가 대량으로 싹 쓸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가 다른 업체에게 파는 수익성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게 납품을 하는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높아도 삼성 SDI가 수익성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작년 매출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출이 삼성 SDI보다 훨씬 더 높겠지만 영업이익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삼성 SDI가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관점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개발을 하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가 싹 쓸어 가게 되는데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 수요보다 이번에 다가오게 되는 뚱뚱한 차세대 배터리 원통형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지금 현재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빼면은 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삼성 SDI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에. 전 세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최대 수혜로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2차 전지 게임 체인저로서 삼성 SDI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삼성 SDI가 지금 계속적으로 저평가 국면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보다 좀 이 양적 성장에 미흡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폭발적인 수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의 5조 원 규모 합작 공장이다라고 하던가 당장 이제 발표 임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볼보차와의 5조 규모의 또 합작법인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케미칼과 40조 규모의 양극재 계약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뭐 헝가리 3공장 BMW와 지금 발표 임박이겠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증설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현재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향후 이 매출의 가장 큰 성장폭을 어디서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수요에서 가져오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은 가질 수가 없는 굉장히 이 질적인 성장을 동반을 한 엄청난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 SDA에 대한 굉장히 기대적인 그런 이제 희망을 여러분들이 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종목들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상신 EDP입니다. 삼성 SDI 직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원통형 배터리 모듈 개발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고요. 지금 해당 업체는 삼성 SDI와 함께 헝가리, 유럽에 공동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상신 EDP는 매출 비중 90%가 삼성 SDI에서 나오고 있어요. 2차 전지 생산 능력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직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매출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작년 연간 삼성 SDI처럼 연간 50% 성장세가 나와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종목 최근에 이 삼성 SDI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21선 구간대를 살짝 이탈하는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게 된다라고 지금 한 요 정도 이제 왔겠죠. 추가적인 조정이 살짝만 들어와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눌림목 타이밍 잡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신흥 SEC입니다. 2차 전지 안전장치 만들고 있고요. 삼성 SDI 매출 비중 한 95%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의 23%가 소형 원형, 그리고 소형 배터리, 그리고 이제 한 60%가 중대형 각형에서 이제 나와주고 있어요. 각형 매출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 소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 매출 비중이 각형이나 원통형 배터리 조금만 비슷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 규모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금방 3배, 4배 매출이 급증을 할 수가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말레이시아, 헝가리 해외 법인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공장 건설까지 확정을 하게 되면서 삼성 SDI와 굉장히 이 현지 공장에 따라가는 협력이 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해외 법인들, 말레이시아, 헝가리 생산 설비 굉장히 또 큰 규모로서 증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MK전자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만들고 있고요. 해당 소재 사업의 기술력으로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책과제 병행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한 실리콘 음극재,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겠죠? 이 수명을 대폭적으로 향상을 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이제 준양산 라인 가동 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실리콘 음극재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 준양산 라인이 실제 이제 설비로서 진행이 되고 매출이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삼성 SDI 실리콘 음극재 조달 후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금 이제 뭐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적인 또 소재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AI 기대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 같은 경우도 함께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 SDI의 기대감 꼭 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렸고요.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2023년 미래산업 보고서 이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월 초에
AI와 2차 전지 관련된 초강세 미리 예측을 드려서 이 이후로 70% 80% 급등세가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여러분들이 다음 테마로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올해 이제 신성장 모멘텀 가지고 있는 사업 기대감들 지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모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무료 미래산업 보고서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여기 들어가셔서요.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셔도 가금되는 거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유튜브에서 드리지 못하는 핵심적인 실전 매매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당일 상한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당일 급등 예상주 종목들 여기서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꼭 받으셔가지고 매일매일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되게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주식 어플 받았다가 괜히 뭐 주식 광고, 문자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들 번호 자체를 뭐 수집을 하질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보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급등 타이밍 강승주 대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장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누르시고요. 위쪽에 지금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별표 치고 미래산업 보고서 지금 이제 방금 올라온 뜨끈뜨끈한 지금 보고서입니다. 여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내리셔가지고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추천주 종목들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일매일 드리고 있겠죠. 뭐 당장 이제 뭐 어제 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리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캠트로스 같은 종목들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뭐 한 15% 20%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KC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아직 뭐 크게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한 5% 정도 또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 하루 이틀 만에 벌써 5% 2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또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30% 40%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매일매일 추천주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증권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단타 관심 있으신 분들 매일매일 단타 관심주 당일 수급 강한 종목들 선별을 해가지고 단타 관심주들 장전 30분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당장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요. 간략하게 전일 있었던 미국 증시 정리 그러면서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이런 식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또 놓고 보시면서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같은 경우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실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꼭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오늘 급등 타이밍 또 수고했다고요? 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거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눌러주시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